어느 날 한국의 하뮤단 마을에 사는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주인공 미영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의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인물로 내용은 기괴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해가 지기 전 그 교회 지하실로 와라. 여기에 적힌 대로 행동하라는 충동을 느꼈지만 미영은 이를 무시하고자 했다. 허나 마음 한편에서 피어오르는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지하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교회의 지하실은 항상 음침하고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기에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지하실에 다다르자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름한 모습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곧 이상한 냄새와 함께 구석에 놓인 큰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 호기심이 널 여기로 불러들였구나. 이제 그 상자를 열어보아라. 몸서리치는 기분을 억누르며 미영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그녀가 일기장을 꺼내어 펼쳤을 때 먼지와 함께 오랫동안 묵혀있던 글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은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 수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한참 전선이 깔리기 전 살았던 소녀로 친한 친구들과 숲속에 들어갔다가 실종되었다고 전해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 끝에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소녀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그 일기장에는 수진이 실종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숲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본 이후로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결국 자신을 교회 지하실로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만약 자신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일기장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끝없는 공포와 함께 적혀 있었다. 그녀가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지하실에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조용하던 지하실에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가늘고 거친 숨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미영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의 공포에 휩싸였고 마치 지하실 공간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상자 너머에 존재할 리 없는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눈빛을 마주쳤다. 눈빛은 적개심과 간절함이 뒤섞인 무언가였고 그 순간 미영은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진은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교회의 지하실에 묶인 채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미영은 알 수 있었고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신비한 경험 속에서 정신을 차린 미영은 이면 불빛 속에서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문 밖의 밝은 세상은 이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고 미영의 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겪은 미스터리는 마을에 전해지면서 새로운 시선과 판단을 불러일으켰고 미영은 수진의 마지막 부탁을 들은 자로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 후 마을은 옛 비밀을 새로운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얻었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미영의 용감한 행동은 한 소녀의 영혼을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영은 교회에 홀로 앉아 있을 때마다 수진의 미소를 느끼며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근처에서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방을 구할 수 있었는데 건물은 오래됐지만 방 자체는 깨끗하고 아늑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은 이 방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가끔 소음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말해주었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사를 하고 첫날 밤 나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꿈속에서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꿈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이 점점 명확해졌다. 나 좀 도와줘.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잠에서 깨고 말았다. 방 안은 깜깜했고 나는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개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별일이 아니라는 듯 학교에 다녀오고 밤이 되었다. 이번에는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내 방 건너편 벽에서 아주 낮고 가느다란 긁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되었고 그 방향은 분명히 벽 너머에서 나는 것 같았다. 벽 너머에는 다른 세입자의 방이 있을 텐데 이런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까 궁금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그 소리는 밤마다 지속되었다.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몇 번이고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생각이 들어 벽에 귀를 대어봤다. 이번에는 긁는 소리와 함께 더 확실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도와줘. 오싹한 기분에 몸이 굳어졌다.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 친구는 혹시 그 건물이 오래된 만큼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냐고 물었다.
밤이라 그런 소리가 더 기괴하게 들린 것 아니냐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건물 관리인에게 그 벽 소리에 대해 물어봤다. 관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오래된 벽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무심하게 넘겼다. 하지만 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건물의 다른 주민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그 벽소리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그 벽 너머는 원래 아무도 살지 않는 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당신도 들었나요?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벽소리는 더욱 커지며 심지어 문을 긁는 듯한 소리로 바뀌어갔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가방을 챙겨 친구 집으로 대피했다. 며칠 뒤 그 방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기이한 긁는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그 오래된 방의 벽 너머에 무엇이 있었을지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은 나를 오래도록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공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 이야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긴 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산촌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신비롭고도 소름 끼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의 바쁜 삶에 지쳐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희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인터넷에서 적당한 시골 마을을 찾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산촌 마을. 사진 속 푸른 산과 맑은 강,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곳은 희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더구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비어 있는 오두막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계약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희수는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기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모두 친절했고 첫날부터 마을 모임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저녁 모임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희수는 오두막에서 조금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사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와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 창문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확실히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체는 곧 알아차렸다는 듯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희수는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 리 없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마을 촌장은 숲속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그쪽엔 가지 않는 게 좋아 라고만 경고했을 뿐이었습니다. 궁금증과 두려움 속에서 희수는 결국 직접 이 이상한 일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났던 창문 쪽으로 조심스레 나갔습니다.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희수는 그 형체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형체는 예전에 마을 주민들 사이에도 몇 번 목격된 적이 있는 실종된 여인의 형체였습니다. 희수는 깜짝 놀라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의 한 어르신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실종된 여인은 몇 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온 후 숲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남아있었죠. 그 후로도 매일 밤 으스스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희수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오두막을 떠나던 희수는 뒤를 돌아 다시 한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았고 이후에는 아무도 그 오두막에 정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갔고 숲속으로 형체가 사라지듯 이야기도 그렇게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용기를 낸 사람들이 찾아와 그저 무서움을 감지하고 돌아갈 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퍼진 공포담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자연과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나 경험이 있음을 암시합니다.